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화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정부의 중국 단둥 홍샹 산업개발공사 및 관계자 제재 대상 지정 관련 우리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현지 시간 9월 26일 월요일 미국이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라 중국의 단둥 홍샹 산업개발공사 및 관계자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동 조치는 최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확인한 바 있는 미국 정부의 강력한 대북 제재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봅니다. 이번 조치는 북한과의 거래 위험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중국뿐 아니라 대북 거래 중인 여타 제3국 개인 및 단체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강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중국은 어제 외교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 시 홍샹 관련 질의에 대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반대한다는 확고한 원칙 하에 안보리 관련 결의를 정확하고 착실하게 이행하고 확산 방지 및 수출 통제 등의 방면에서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대북 제재 및 압박 강화를 위해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이어서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푸아 뉴기니, 모로코, 가봉, 세인트 키츠 네이비스가 추가로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9월 27일 현재 95개국 및 14개 국제 지역기구가 규탄 성명 등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중 가봉과 세인트 키츠 네이비스는 최초로 규탄 입장 등을 표명한 국가로서 최초로 입장을 발신한 국가 및 국제 지역기구가 10개로 늘어났습니다. 다음으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내일 9월 28일 수요일 외교부에서 사메시마 후미오 회장을 비롯한 일한 문화교류기금 방한단 8명을 접견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윤 장관은 1983년 설립 이후 양국 정상 간 주요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사무국 역할 및 민간 차원의 한일 인적 문화 교류를 위해 노력해온 일한 문화교류기금의 활동을 치하하고 한일 관계의 새로운 50년을 향한 기금의 역할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한일 양국 국민 대상 공공외교가 중요해진 만큼 기금 측과 함께 공공외교 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윤병세 장관은 9월 29일 목요일부터 30일 금요일까지 실무 방한하는 챈드 뭉어르길 몽골 외교장관과 9월 29일 목요일 오후 면담 및 업무 만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면담에서는 올해 7월 대통령 방몽 후속 조치 이행 상황 점검, 정무, 경제, 개발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9월 27일 화요일부터 10월 3일 수요일까지 세네갈, 앙골라 등 아프리카 영내 안보리 2사국 2개국을 방문하여 차관 정책협의회, 고위급 면담 등의 일정을 갖습니다. 현지 시간 9월 28일 수요일 임 차관은 세네갈에서 망케르 은자이 외교장관을 예방하고 만무바바 시세 외교차관과 차관 정책협의회를 갖습니다. 아울러 앙골라 방문 기간 중인 9월 30일 금요일에는 조르지 네벨루 치코티 외교장관 예방, 칼로스 알베르투 폰세카 대통령실 외교수석 면담을 갖고 마뉴엘 도밍고스 아구스토 외교차관과는 한 앙골라 외교차관 회담을 개최합니다. 이번 임 차관의 아프리카 2개국 방문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공조를 견고히 하는 동시에 세네갈, 앙골라와의 양자 실질 협력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제60차 국제원자력기구 IAEA 총회가
현지 시간 9월 26일 월요일부터 9월 30일 금요일까지 비엔나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김홍균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을 수석대표로 동회의에 참석하고 있으며 9월 27일 화요일 현지 시간입니다.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이 금년 들어 2차례 핵실험을 감행한 엄중한 상황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에 단합되고 강력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김 본부장의 이번 총회 참석은 육자회담 수석대표가 IAEA 총회에 참석하는 최초의 사례로서 지난 9월 22일 목요일 윤병세 외교장관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의 연장성상에서 비약상 관련 대표적인 국제기구인 IAEA에서도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총회 참석 기회에 유키야 아마노 IAEA 사무총장 및 라시나 제르보 CTBTO 사무총장과도 면담을 갖고 북한 5차 핵실험 평가 및 대응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동아일보 조승호입니다. 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 의회를 상대로 개헌 논의를 심화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이게 우리로서는 평화헌법 관련된 조항을 수정해달라는 취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일본 총리의 이 개헌 논의 심화 요청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인식은 어떤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이 평화헌법의 기본 틀 안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며 일본 내 관련 논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시 중에 있습니다. 헌법 개정 문제는 일본 국내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일본 내 관련 논의 동향을 지켜보고자 합니다. 네, 연합뉴스 김효정입니다. 미국 재무부와 법무부에서 중국의 불법 대북 거래 의혹이 있는 홍샹 기업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상의 세컨더리 보이콧 성격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외교부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미국이 이런 조치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미국 그리고 중국과 우리 정부 간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조치가 세컨더리 제재, 미국 정부는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것보다는 세컨더리 제재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이번 조치가 세컨더리 제재다, 아니다라고 규정 짓는 것은 아무래도 미국의 조치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다만 세컨더리 제재의 취지가 제3국 기업, 개인에 대한 제재를 통해서 여타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 및 개인들에 대해 북한과의 거래를 위축시킨다는 측면에서 이번 제재는 세컨더리 제재와 유사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신 우리 정부와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은 대북 제재 압박 전반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앞으로도 관련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 총회 계기에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시 3국 장관은 안보리 차원에서 강력하고 신속한 신규 결의 채택, 각국의 독자적 조치 검토,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사회 모멘텀 강화 관련 긴밀히 공조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대공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미국 정부가 이 시점에서 이러한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은 북한이 5차 핵실험 등 도발을 계속하면서 비핵화 의지를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는 가운데 미 행정부가 안보리 결의 등을 위반한 기업과 개인에 대해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강력한
대북 제재 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와 진정한 변화로 이끌어 나간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제에 대해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오늘 오전에 우리 시간 오전에 이제 방송된 미국 대선 후보 1차 그 토론에서 트럼프 후보가 이제 한국을 또다시 명시적으로 거론하면서 이제 방위비 부담을 더 져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미국 국민들에게 발신했고, 그리고 그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뭐 중국이 강한 그 영향력을 갖고 있는 만큼 중국이 뭐 거의 알아서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또 발언을 했는데, 이 대선 레이스가 진행되면서 트럼프 후보가 뭐 여러 그 조야의 여론을 수렴해서 좀 더 개선된 인식을 보일 거라는 이 일각의 기대가 전혀 이제 현실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실 예정이시고 오늘 발언을 어떻게 좀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요사한 질문에 대해서는 큰 전제 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전제는 대선 과정, 특히 이번 TV 토론 같은 대선 과정에서 나오는 특정 후보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그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로서는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미국 대선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전제하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정부는 한미 연합 방위력 유지 강화, 그리고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제공을 위해서 기여와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미 정부 및 의회를 포함하여 미 조야에서 동맹국으로서의 우리의 역할과 기여를 충분히 평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질의하신 그 북핵 문제 대응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에는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다양한 레벨에서 아주 긴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그 홍샹그룹 그 제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그 여러분들 관심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그 의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린다면, 이번 조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상징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이번 조치는 미국의 독자적인 조치이지만 주요 관련국들로 하여금 도리어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이 기여하다는 인식을 일깨워주는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일반 개인 및 단체, 기업 등이 북한과 불법적 거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후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